빨갱이 해봤잖아요. 예. 근데 빨갱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우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된 자아를 갖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좀 지 생각 있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이 그런 그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지도록 돼 있고요. 인본주의 끝이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게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식의 저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배반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공산주의는 타락한 인간하고 딱 맞아요. 나랑 딱 맞아. 예, 예. 맞아. 타락한 인간하고.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해보고 싶고 하나님 좀 여기 계시지 말고 나 없는 데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이 일해놓은 걸 뺏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 그것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하고 말고지. 예. 그거 좋지. 남 뺏는 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 뺏어가지고 안 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 예, 예. 그러니까 거짓 중에 거짓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짓말들이 그 통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 선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금 1,500만이 찍었습니다. 아니, 자, 이제 잘라서 얘기하자면 지금 선거 결과가 192석이죠. 저쪽에. 192석이죠. 그러면 일단은 대한민국이 북한 지배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딱 입구까지 가 있어요. 입구까지 가 있지. 지난번에도 입구까지 갔었어요. 갔었지. 갔었는데 사실은 그때 지금 이 국민의힘 저 당은 이미 투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리고 우파 망했다 그러고 이해찬은 그때 5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고 북한 가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이거 대한민국 우리 겁니다라고 김일성 앞에 뭡니까 그 김정은 앞에 고백했었어요. 아니 하나씩 나눠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192석 했잖아요. 192석 했죠. 이거는 북한한테 이미 예속됐다고 봐야죠. 예속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 왜 그러면은 임종석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문재인을 만나고 난 누굽니까 홍익표라는 놈은 그 홍 누굽니까 저 부평에 그 친구는 탈당해 버렸거든요. 근데 문재인을 누구를 만났길래 임종석은 아무도 안 만나고 그 다음 날 탈당 안 했습니다. 남았습니다. 북한 지지죠.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을 넘어서는 가장 큰 힘 그 권위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의 그 3대 정책 있잖아요.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세 번째 대기업 해체. 이거는 문재인의 생각이요, 북한 생각이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목사님 지금 북한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 남한의 혁명 전략서가 있습니다. 전략 아니에요. 그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인데요. 거기에 보면 혁명 바로 직전 단계가 뭐냐면 민주연립정부입니다. 민주연립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벌해체가 나와 있고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라가 나와 있고요. 보수 세력의 두는 양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집단들, 예를 들면 그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황 장군 같은 반동 관료배들, 반동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관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인들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입니다. 자, 양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있잖아요. 북한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1년에 2조를 뽑아가거든. 한국에 있는 경제 힘을. 우린 죽도록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면 북한이 1년에 2조씩을 노력도 안 하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쫙 빨아가는데 이 제도를 협력한 놈들이 좌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실은 지난번 그 북한이 추국할 때 이게 그 노무현 정부가 북한한테 돈 대줘서 살았거든요. 기사 회생했습니다. 아니, 김대중 때부터. 그러니까 김대중 때 이미 돈 줬잖아요. 그때 그 한꺼번에 제가 알기로는 10억 달러 이상이 그때는 날라갔거든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현찰로 건네줬죠. 현찰로 줬고 예. 그다음에 그 심부름한 사람이 박지원이고. 예. 그리고 문재인도 뭡니까 그 돈 안 주니까 그 뭡니까 그 정상회담이 며칠 미뤄졌잖아요. 아니 이거는 명예훼손적 의미가 있으니까 생각해서 좀 요령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임종석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인가 거기를 갔었죠. 예. 혼자서. 그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그 제3지대 간첩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대통령 전용기에다 뭐 싣고 갔을까? 그건 전 모르죠. 근데 추론컨대 임종석이 갑자기 그렇게 물론 뭐 아랍에미리트하고 통상적으로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적으로는 원전 안 한다 깽판 쳐놔놓고 지금 원전 수출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정치 자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흘러갔을 거고 그러니까 그 김대중한테는 현금을 요구했는데 김대중보다 더한 정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하라는 것은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러면 돈 주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했을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또 감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없이 빼돌리려면 아마 머리 쥐났을 건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데서
그 체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안 털리려고 자본이 미국으로 다 이동한 거 아시죠? 삼성은 텍사스로, 알로바마, 현대 그렇죠. 다 이동했잖아요. 예, 지금 예. 왜? 이게 한국에 놔두면 털린다 이거지. 해서 이제 이동했는데, 자 현찰로 감옥 보낸다 했으니까 털릴 뿐만 아니라 안 그렇죠. 내놓을 수가 없었을 실제로 겁니다. 갔잖아요. 이재용은 이재용은 2번이나 갔습니다. 2번이나 갔지.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현찰로 직접 갔다 온 것 때문에 지금 갖다 준 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뭐 7천억인가 뭔가 얼마. 7천억은 아니고요. 네. 그 지금 쌍방울 그 통해서 예, 준 게. 이화영 통해서 준 거는 뭐 20억? 100억 정도. 100억 가까이. 100억. 근데 알게로 드러난 게 100억이라면 모르고 갖다 준 건 얼마인가? 그 난 상상도 못 근데 하겠어. 경기도 예산이니까요. 경기도 예산에서 뭐 그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는 가장 걱정한 게 목사님 대장동에서 지금 1조 원 정도를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돈의 상당수 애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추론입니다만 상당수는 경기동부 연합에 갔을 거고. 자, 그건 그렇게 치고 그다음에 저 대통령들이 평양에 갈 때 예. 제주도 귤을 말이야 비행기에 그렇죠. 꽉 차고 싣고 귤을 갔잖아요. 상대로. 그게 귤만 가지고 갔을까 달러를 싣고 갔을까? 저는 뭐 성남 비행장에서 예. 비행기가 직접 뜬 게 있거든. 예? 그때 그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직원 중에 예. 달러 싣고 갔다고.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배가 북한에 왜 그 응원단 싣고 배가 왔는데 네. 갈 때 뭐 기념품 잔뜩 줬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배에다 뭘 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파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할까?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는 약간 문제가 생겨도 뭐 호주의 대사를 뭐 국방부 장관을 파송했니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욕을 하고 하는데 이 우리 쪽에서는 왜 이 수도 없는 가지수로 따지면 100배 1000배도 많은 것들 왜 우리는 시비를 안 걸어요? 왜 도대체가? 저는 지금 그 우리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이 도덕 감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정교조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입니까? 북한이 완전히 지배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교조? 그러니까 우선 그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 교육이라면 국민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가져왔느냐인데 아니 그 국민 교육을 받아보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세계 보면은 이승만에 대한 분량보다가 하나도 없죠. 김일성에 대한 분량이 3배가 더 많아. 이승만은 목사님 거기에 나옵니다. 그 부정선거한 사람으로요. 부정선거. 예. 그다음에 독재한 사람은 나오고요. 언론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북한한테 언론 노조가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언론 노조는 지난번에 목사님 아시지만 그 뭡니까 그 간첩 그 누굽니까 그 친구가 민주노총내에 사실상 2인자였습니다. 조직쟁의국장이면 모든 조직을 장악한 녀석이거든요. 네. 그 석권호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산하에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목만 짚고 가고 계속 자세한 것은 디테일한 건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 국정원 있잖아요. 예. 박선원 알죠? 잘 알죠. 박선원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조실장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박선원이의 기본은 뭐냐면 김승규 장로의 그러니까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했죠. 비서 중에도요 네.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안보전략 비서관을 네. 하는데 그런데 김승규 장로님이 수사하다 보니까 1심의 간첩 수사예요. 1심에 수사하다 보니까 딱 걸려들었거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어. 핵심적인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A4 용지로 80만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럭으로 실으면 한 트럭 반 어. 분량이라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USB에 담아서 USB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때 실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베트남하고 똑같은데 베트남도 그 남베트남에서 이렇게 회의하면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북한. 그래서 김성규가 체포하려고 예.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가 김성규가 잘려버렸어. 왜냐하면 비서관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이 제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박선원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때 그 그만두라 시청자- 그랬죠. 예, 그만두라 그랬죠. 김성규를 잘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이 사람이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 전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턱 털렸다고 봐야 되는 서버 거 다 깠지 않습니까? 그 그렇지. 누굽니까? 그 정해구라는 그 성공회대 그 교수 한 녀석이 그 좌파거든요. 그 내가- 녀석이 들어와서 깠고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예산 인사 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박선원이가 국정원에 와서 일하면서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박선원 전에도 많습니다. 전에도 있어. 김대중 때부터. 맞아요. 특채 형식으로 계속 지금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그 주요 부서 걔들이 이미 다 과장급 중견급 이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정원이 절반도 정리를 못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는 이게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도대체가. 중요한 부서가 국정원인데 어. 국정원이 지금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이 우리나라 국정원한테 정보를 안 주잖아요. 안 주죠. 예, 주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미국이요. 그때 제가 그 이동관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이동관 씨가 홍보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면담할 때 뒤에 배석을 했다고요. 그때 천마대가 미국이 이제는 정보를 교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하도 정보가 넘어가니까 미국이 정보를 자른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보다 문재인은 더 심했으니까. 더 심하죠. 예. 문제는 내가 간첩이라고 공식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됐고 재판도 받았는데 다 무죄로 나왔지만 그러면 이번에 192석이란 것은요. 이제 대한민국이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재명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뭐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192석이면 지금 보면 목사님 예. 이번에 김상진 씨라고 우리 우파 활동가 열심히 아니 투쟁하는 그 사람인데 내가 재판 받는데 예. 바로 옆방에서 구속됐다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재판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 윤석열 대통령 말로 겁준 거거든요. 우리 우파는 총칼도 못 들어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사람은 나를 명예훼손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예. 서명까지 다 했고 사면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면해 달라고.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저 김상진은 나를 테러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 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줬고 예. 이 사람을 참고해서 처벌하지 말라 했는데도 구속시켰죠. 네. 근데 이게 목사님 2심 지금 명백한 죄로 죄 받은 판결 받은 조국은 구속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북한의 체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원도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에 넘어가 있고 자, 법원에. 홍도영 목사님. 예.